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존 방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6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 부담감을 감면해주는 것이었지만 1주택자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829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월세 부담은 꾸준히 높아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평소라면 지금 이 시간은 조금은 게을러지는 시간이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하고 차 한잔하는 그 시간이고 또 주부분들께서는 집안일 다 마치고 아이들 학교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잠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아마 학생들에게는 정말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1년에 한 번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남은 과목들도 그동안 잘 쌓아왔던 실력들 실수 없이 모두 발휘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오늘 방송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목요일입니다. 다른 날보다 1시간 정도 일상이 뒤로 늦춰졌을 텐데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고민은 저희와 함께 나누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인상하는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오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 그리고 지방이 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또 어떤 특정 지역들은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도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런 한편의 이면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당장의 금리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나 또 개발 호재로 인해서 오는 이런 흐름들이 당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좀 인하가 되고 안정이 되는 시점이 되면 이 호재들이 그때서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시장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인지 아니면 아닌지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옥석 가리기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요. 연락 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 속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이 금리가 아닐까 합니다. 이 금리 숫자 조금 오르고 내리는 거에 많은 분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정말 좋은 부동산과 그렇지 못한 부동산 잘 선별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고민 내용 받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상담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동대문구 네, 제기동 한시휴 플러스 25평 거주 중인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인데 그럼 집은 네, 이거 하나 주택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1주택 상황에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휴 플러스 25평형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계속 좀 거주를 해봐도 괜찮을 아파트인지 너무 많이 떨어지진 않을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위치를 보니까 제기동이죠. 이 6호선 고려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입니다. 제기동 한신 휴플러스 여기에 25평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가격에 좀 변화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이 변화를 하려면요. 변화를 할 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시장이 크게 변화가 될 때 가격도 같이 변화가 됩니다. 뭐 시장, 뭐 서울 전체가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상승하고 반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똑같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겠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시장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혼자 우뚝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택,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이 내가 혼아파트인데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호재로 개별적인 호재로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즉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게 진행이 되면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어떤 거라면 주택은 변화가 없는데 주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없었던 교통이 좋아지고 없었던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살기가 좋아지는 동네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시장은 조금 흐름이 좀 정체되는 흐름으로 가더라도 우리 동네만큼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려대역 역세권에 있는 제기동 한신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가격이 지금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금리 때문에 그런 거죠. 금리가 자꾸 오르면서 또 규제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당분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호재가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 아파트가 연식이 한 2008년식 정도 되나요? 2004년식인가요? 네, 예. 자, 그래서 뭐 재건축도 좀 쉽게 들어가기 어렵고 또 리모델링도 좀 애매한 연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개별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럼 주변이 자꾸 바뀌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주변을 우리가 소위 입지라고 표현을 하죠. 입지. 네, 자, 우리가 입지라는 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뭐 아주 기본적으로 보는 게 교통 같은 거 보죠. 교통. 출퇴근이 편한가.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이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뭉쳐가지고 그래도 이게 아파트 주거타운인가 아닌가. 또 세 번째로는 여기가 뭐 이런 편의 기반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수한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느냐를 좀 따져요. 한강 조망이 있는가? 녹지 조망이 있는가? 학군이 좋아서 교육이 좋은가? 뭐 이런 특수적인 입지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다 채우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비싼 지역이고 이걸 못 채우고 있는 지역들이 뭐 가격이 저렴한 지역인 겁니다. 근데 우리 고려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은 교통은 6호선 초역세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 6호선 외에 이 6호선을 통해서 도심을 다이렉트로 환승 없이 가느냐, 강남을 다이렉트로 환승 없이 가느냐, 또 여의도를 가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환승이 좀 필요한 노선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딸랑 이제 아파트 단지 하나만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교통 하나만 실제로는 입지가 좀 좋고 그 외에 대규모 주거타운이라고 하기에는 주변 지역이 다 저층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편의 기반 시설이나 특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25평이라고 그랬나요?
네. 예, 그래서 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1000세대급 정도 되는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8억대 정도 내외의 시세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입지 변화가 여기 제기동이 교통이 앞으로 이제 동북선이 더 들어서긴 합니다. 동북선이 하나 더 들어서긴 하는데 동북선조차도 이 우리가 중심지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여의도 도심을 다이렉트로 가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나 이 경전철이 이렇게 들어서는 여기 옆에 보면 보문역이 6호선에 우이신사선이 들어섰거든요. 실제로 여기도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 주변 지역의 보문동 일대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향이 좀 미미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고려대역 역세권도 나중에 동북선이 개통이 되더라도 크게 이 주변 지역의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적다라고 봅니다. 근데 단 하나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은 딸랑 이 제기동 한신 U 플러스 하나밖에 없어요. 약간 1000세대급이긴 하지만 지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나 혼자 있는 그런 단지 같은 분위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 지역에 여기에 제기 6구역이라든지 청량리 6구역이 바로 이렇게 딱 붙어서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밑에 쪽에 보면은 이 청량리동이나 이쪽 라인에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도 재건축이 움직이고 있는 단지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긴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움직임으로 변화는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입지 변화는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다만 위쪽에 기름 뉴타운 있잖아요. 네. 기름 뉴타운이 지금 현재 제가 말했던 이런 대규모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많은 아파트들이 뭉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편의 기반 시설도 괜찮고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이 이제 4호선 역세권에 있는 기름 6단지가 25평이 지금 현재 8억대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럼 가지고 계시는 한신 U 플러스도 지금 현재 8억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앞으로 재개발이 많이 진행돼서 좀 더 많은 아파트들이 뭉친다고 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가격이 이 입지가 좀 변한다고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한 번 정도는 또 확실한 호재가 있는 이런 입지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여유 만약에 이거 정리하신다면 얼마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까? 8, 9억으로. 8, 9억 정도. 네.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죠? 네. 그 저는 여기 보면은 광운대역 있죠, 광운대역. 네. 예, 광운대역 역세권 쪽이 여기 철도 차량 기지가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뭐 업무 시설, 상업 시설, 편의 시설 거기에 좀 한 2,600세대 신규 아파트도 들어서고요. 또 여기 광운대역은 GTX가 들어서요. 그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여기 천을 딱 끼고 있는 요 라인들, 이런 라인들은 좀 특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이 지금은 과거에는 철도 차량 기지 옆에 붙어 있는 약간 입지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다면 이제는 그 철도 차량 기지가 혹에서 보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가 점점 입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GTX 들어서면 강남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GTX 여기 광운대 역세권 라인에 보면 기존 단지들이 좀 있어요. 이 미미삼은 이 재건축 단지니까 이쪽 말고 주변에 이게 한진하나 그랑블이나 월계동 현대아파트나 이 주변 지역 기존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존 단지들이 지금 25평짜리가 한 8억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오히려 고려대 입구역 쪽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호재가 있고 입지가 변할 수 있는, 즉 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있죠. 네. 예, 그때쯤에 한번 갈아타기 타이밍을 잡고 여기 주변 지역의 단지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네. 네, 한 번은 갈아타기를 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역적으로도 조금 더 호재가 정확하게 있는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다가 이 타이밍이다 싶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송파구 가락동 네. 가락 한신이랑 가락 대림 중에 거주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송파구 가락동에 마음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락 네. 한신 또 가락 대림 둘 중에 어디가 조금 더 살면서 가격이 오를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송파구죠, 송파구. 네. 우리 송파구 가락동에 이 가락시장역이라고 3호선하고 8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 이 가락 여기 수산물 시장 바로 맞은편 쪽에 보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가락 한신 아파트 요거하고 또 여기서도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아요. 이 바운더리 안에 이 가락 대림 아파트 이 두 단지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요걸 좀 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뭐 입지는 워낙 좋은 지역이잖아요. 송파에. 네. 뭐 이 가락시장역에 주변에는 학원가도 잘 돼 있고 교육도 좋고 펜시들도 잘 돼 있고 강남 가기도 편하고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 이 두 단지 모두 좀 아파트가 좀 작고 뭐 조금 뭐 약간 연식이 좀 된 단지들이에요.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는 단지들인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락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예요. 네. 예. 그리고 가락 대림 아파트 있죠? 네. 가락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입지 좋고 살기 좋은 지역에 리모델링 단지를 사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단지를 사는 게 맞는 건지 네. 나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이런 네네.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기 오프닝에서도 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완화 얘기도 나왔지만 재건축은 이게 3대 규제가 있었어요. 그게 안전진단 기준 뭐 강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쉽지 않게 뭐 만들었었던 건데 이게 지금 하나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3대 이 규제가 지금 이제 하나씩 풀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리모델링 같은 건 애초에 규제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하기에 조금 애매한 단지들이 실제로 리모델링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재건축은 뭐 리모델링하고 좀 차이점을 둘 수가 있는 게 재건축은 지금 시작하면 그래도 한 10년에서 10년 그 이상을 좀 봐야 되는 10년에서 네. 한 15년 정도는 봐야 신규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좀 기간이 걸려요. 네. 그 리모델링은 반대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면은 완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 재건축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리모델링은 좀 단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 뭐 거주도 하면서 지금 뭐 같이 이렇게 미래 가치도 보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요거는 이제 장기냐 내지는 단기냐 중기냐 요거는 이제 어떤 쪽에 성향이 더 있느냐. 거주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라면 재건축 단지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것 같고 네. 투자 쪽이다라고 한다면 신규 아파트가 좀 빨리 될 수 있는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되느냐?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건축 골조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또 수평 중축, 수직 중축을 하기 때문에 또 별동도 짓긴 하지만 단지가 크면 클수록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작은 단지보다는 큰 단지가 굉장히 유리해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가락 한신 아파트는 한 250세대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단지거든요. 네. 이게 좀 아쉬워요. 입지도 좋고 리모델링도 들어갈 수 있고 다 좋은데 단지가 좀 작다는 게 아쉽고 또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서 봤을 때는 재건축은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그 네. 용적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락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은 송파권 일대에서도 용적률이 좀 높은 편에 들어가는 단지예요. 네. 그래서 한 250% 정도의 용적률을 형성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주변에 이제 지역하고 같이 함께 묶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하려고 하는 진행하려고 하는 단지인데 저는 여기 중간에 보면 가락시장역이잖아요. 네. 같은 입지인데 또 같은 금액인데 리모델링에서도 단지가 더 대단지이거나 아니면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용적률이 더 낮은 단지들이 있다라면 그 단지들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가락대림 옆에 보면 가락 금호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바로 옆에 있는데 이 가락 금호 아파트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근데 이 가락 금호 아파트가 몇 세대라면 900세대가 좀 넘어요. 그러면 250세대 리모델링 단지보다는 900세대 단지가 훨씬 더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지니까 더 유리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가락 대림보다는 바로 옆에 보면 가락 우성 1차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이 가락 우성 1차 아파트는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재건축이 여기 용적률이 210%예요. 여기는 한 250%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면 용적률이 더 낮은 단지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아, 금액대가 네네. 엇비슷해요.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 좀 뭐 금매도 최근에 좀 나오고 그러니까 금매 같은 거 좀 잡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락 금호 아파트나 가락 우성 1차 아파트 쪽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네. 아, 나는 좀 사는 거를 조금 더 목적으로 둘 거야. 애들 교육도 생각하고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한다면 재건축 쪽으로 보시고 네. 아, 난 조금 더 빨리 새 아파트가 돼서 좀 수익도 내고 좀 투자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둘 거야라고 한다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가락 금호 쪽을 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이 두 단지 쪽을 한번 둘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냐 리모델링 아파트냐를 고민하시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상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대단지 그리고 재건축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성 좋게 진행될 수 있는 용적률 낮은 단지를 또 추천드렸으니까 그 지역에서 임장활동 다시 한번 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한 현금 2억 9천에서 3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투자처를 좀 찾고 있다가 네. 재개발 가능한 지역을 보고 있어서요. 아, 어디를 좀 네. 보셨을까요? 네, 은평구 대조동 네. 208-3구고요. 네. 네, 여기 좀 오래된 빌라인데 매수해도 아. 괜찮을지. 네, 알겠습니다. 네. 2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 여유 네. 자금으로 은평구 대조동의 208-3번지 이 다세대 네. 주택을 좀 투자 목적으로 보신 건데 네. 그럼 거주는 네. 안 하시고 지금 갭 투자를 네. 먼저 좀 생각해 두시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한번 하나하나 네.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시점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굉장히 재개발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 네. 재개발 쪽을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네. 여기 은평구 요 대조동에 네. 있는 좀 구축 빌라라고 하셨어요. 예,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위쪽에 이제 연신내역도 있고 여기 뭐 GTX 소재도 있고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은평구 여기 연신내역 역세권 주변 지역들이 뭐 이런 역세권 쪽은 다 공공 재개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네, 본 곳이. 예, 좀 네. 고려하신 지역이 대주 1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아마도 지금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네. 최근에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이번에 3차 네, 네, 지정이 된 맞아요. 지역이에요. 그죠? 예, 2차 네. 공모해가지고 공모가 네. 돼서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지역의 빌라를 좀 보신 예. 거예요. 네. 그럼 연신내도 뭐 GTX 호재도 있고 예. 여기 모아타운 뭐 진행도 되고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요거 사두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서울이 뭐 재개발을 굉장히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서울의 공급이 워낙 부족해서 그래요. 예. 특히나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은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도 허물어 가지고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재건축, 리모델링 아니면 재개발이에요. 근데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그래도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연간 한 1만
6,000호 정도가 계속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5년도 정도 가면은요, 요게 한 3,000세대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2025년이 넘어서면은 거의 이제 카운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재개발을 통해서 막 공급을 늘려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일반 재개발도 여러 지역을 막 지정하고 있고, 특히 여기 은평구 여기 연신내역 주변 지역은 공공도 막 정부에서 지정해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재개발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신통기획을 내놔서 속도를 좀 빨리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좀 개발을 좀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재개발만 통해서는 개발지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개발이 좀 애매했던 지역들도 이제는 좀 소규모로 개발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나온 게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긴 하지만 한 5, 6년이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공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지역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근데 모아타운이 다 좋은데 이게 소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나온 게 역세권 고밀 개발이에요. 아, 예. 네, 역세권 고밀 개발해가지고 역세권 네. 시프트나 이런 걸 통해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뭐 적게는 200%에서 300%까지 허용을 해준다라면 역세권 시프트나 이런 개발 계획으로 진행되는 거는 용적률 500%에서 700%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여기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하분들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실은 역세권 개발이에요. 모아타운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아타운도 네. 좋습니다. 다만 모아타운은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충수 제한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으로 충수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이런 지역들은 실은 뭐 재개발하고 싶어도 7층 제한이 묶였기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7층 제한을 없애면서 이제는 7층 이상까지 지어주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평균 한 13층 정도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7층 제한이 없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층수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15층까지 있던 게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모아타운도 어떤 지역이 좋은 거냐? 그냥 2종에서 3종으로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2종으로 이제 진행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층수가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실은 이런 지역들은 공급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소 좀 아쉬운 거는 2종에 7층 제한이 묶여 있는 지역이 풀려가지고 가는 데는 층수에 대한 제한들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셨던 지역이 네. 여기가 대조동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제한이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아, 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물론 여기도 가져가시면은 수익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여러 지역들이 재개발이 막 집중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지역에서 조금 더 유리한 지역들, 더 좋은 지역들을 선택하는 게 더 낫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구산역이라고 있어요. 네. 구산역에 이 대조초등학교 바로 옆에, 여기 모아타운 지정된 바로 옆에 대조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이 대조초등학교 이 역세권 라인이 지금 현재 이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저는 물론 여기가 확정돼 가지고 더 안전해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이 요새는 지금 서울이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동의율만 나오고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다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모아타운보다는 7층 제한이 네. 있는 모아타운보다는 여기 바로 역세권에 있는 지역을 좀 보시던가. 네. 그래도 나 모아타운 그래도 좀 안전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심권 있죠, 중심권. 네. 중심권, 지금 소위 말하면 도심권이라고 있는 강남이나 용산이나 중구나 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들. 그런 지역에 7층 제한이 없는 지역. 그런 모아타운 쪽으로 선별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구산역 역세권 쪽 한번 둘러보시고요. 예. 아, 여기 좀 그렇다 싶으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예. 예.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요 중심권에 네. 있는 지역들 잘 선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수익 올릴 수 있는 방안 일러드렸으니까 그 방안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언제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시간에도 다양한 분들의 고민 도움 드리고 있지만 방금 연락 주신 것처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저희에게 많이 주시거든요. 이 계획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어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호재가 좋은 거는 다들 잘 아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 호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그 호재들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제일 맞는 거지? 또 어떤 호재들이 가장 좋은 거지? 뭐 재건축인지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모아타운인지 역세권 개발인지 확실하게 답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춰서 또 그 입지에 맞춰서 또 그 해당 사업지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서울 전체, 뭐 경기도 일대 콕콕 집어서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저렇습니다라고 딱 확실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드리니까요. 관심은 있고 막 자꾸 헷갈려요. 이런 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지금 미리 옥석 가리기를 좀 해두시면 추후에 시장이 좀 좋아지는 시기 때 좋은 타이밍에 좋은 지역들 잘 찾아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락 주십시오.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투자 목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투자처가 바뀝니다. 이 사람에게 맞는 투자처가 저 사람에게는 아닐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에게 맞는 투자처가 나에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대1 대면 상담 시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뒷번호 479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용인시 장미마을에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요즘 정말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전망 저는 뭐 다시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가격이 조정되긴 했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망은 좀 괜찮다,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유도 이 용인시에 있는 장미마을 삼성 레미안 2차가 바로 요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해제가 됐을 때 과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는 지금 이 구성역이죠. 구성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구성역이 GTX A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GTX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플랫폼 시티라는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지금 예정돼 있고 여기가 앞으로 뭐 편의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주택들까지 들어서면서 주변 지역이 더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최근의 규제 그리고 금리로 인해서 가격이 좀 눌리긴 했지만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언젠가는 다시 그 가치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규제가 좀 걷어졌으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호재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금리가 안정화되는 시기 때까지 보유하신다면 그래도 큰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아파트다 조언 드렸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617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일산 동구의 은행마을 동문 굿모닝힐 2단지 109제곱미터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은행마을 2단지면은 이 식사동, 즉 식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자, 그런데 그 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찾는 지역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최소한 역세권이어야 되고 또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들, 이런 단지들 위주로
먼저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 은행마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단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장 가격이 회복하거나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 그럼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시니까 지금 이렇게 규제 풀려서 좀 거래가 좀 될 수 있는 시기 때 조금 더 그런 입지가 좋고 또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지, 이런 단지로 한 번 정도 갈아타시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니까 지금 한 번은 갈아타면 좋겠다 조언 드렸어요. 먼저 매도해 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세워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분당 서현동에 네, 우성 시범단지 17평 제가 갖고 있는데, 네, 요거 16년도에 매수했거든요. 그때 3억 1천이었던 것 같고, 네. 현재는 전세 3억에 3억에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임차인이. 아, 내년 초에 만기인데, 음, 그때 이거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갖고 가야 될지, 네. 팔면은 차익으로 네. 한 5억 정도 해가지고 어. 원효로 일가에 네. 재개발 요즘에 좀 핫하니까 그쪽에 네. 좀 투자해보는 게 어떨지 좀 고민돼서요. 네,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우선은 보유하고 계시는 이 분당 서현동의 우성 시범단지 아파트 먼저 향후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 차례 정리해서 말씀하셨던 재개발 투자로 선회하는 게 나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분당의 서현동에 있는 시범단지 우성 아파트 17평짜리라고 그러셨죠? 네네. 좀 작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네. 여기 분당이죠, 분당. 그죠? 네. 분당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 좋으면 좀 쭉 가져가는 거고 네네. 여기에 좀 아쉽다 싶으면 지금 용산에, 그죠? 네. 용산의 원효로 일가 쪽에 네. 지금 현재 여기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그 시프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지역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여기 지역에 재개발 쪽을 좀 갈아타기를 해볼까? 요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재개발 하나쯤 갖고 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분당하고 용산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당도 호재가 있어요. 예, 분명 호재가 있고 요 분당에 있는 우성 아파트도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남아 있는 지역들입니다. 물론 이제 2024년도 정도에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다음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재건축을 진행하겠다. 그 후보에 들어가는 단지가 이 시범단지 우성 아파트예요. 그럼 이 17평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또 새 아파트 바뀌게 된다. 그러면 분당이라는 입지가 우리가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입지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기반 시설도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 아파트가 좀 헝거인 게 좀 단점이 있는데 이게 새 거로 바뀐다. 그럼 분명 17평짜리가 가격이 뛸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용산 같은 지역은 실은 용산은 뭐 개발 호재가 아주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용산 뭐 그렇죠. 공원도 개발되고 국제업무지구 최근에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올해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다.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 지역에 이제 철도 지하 계획이라든지 또 부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원효로 일가가 그런 입지에 있고 또 원효로 일가 자체도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네. 재개발 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로 좀 바뀔 수 있는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도 미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쓰는 인용구로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천당 밑에 분당이다. 그러면 천당은 어딜까요? 천당. 여기가 분당이고 예. 천당 밑이라 했으니까 천당은 요쯤 되겠죠. 그죠? 네네네. 천당은 어딜까요?
강남을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당 지역이 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새 아파트로 다 만들어지고 더 좋은 지역으로 바뀐다 치더라도 강남보다 비싸지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입지가. 그러니까 경기도의 1등과 강남은 대한민국 1등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산 있죠, 용산. 네네네. 용산은 지금은 뭐 강남권하고 좀 비교되기가 좀 어렵지만 이 분당처럼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 시기 한 10년 이상씩은 다 걸릴 겁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됐을 때 용산은 과연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강남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한 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뭐 서울에서 뭐 2등 이런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1등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 미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좋긴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은 거를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지역적으로는 용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을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유 좀 이게 사정이 안 돼가지고 분당을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좀 투자 목적으로 보시고 가신다라면 용산을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요거 용산 쪽으로 한번 갈아타기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는 게 네. 요거 17평짜리 지금 보유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거 언제 사신 거예요? 여기 16년도요. 2016년도. 그럼 한 네. 6년 정도 됐는데 그때 얼마 정도에 사셨습니까? 이거 3억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우, 3억 초반에 3억 사셨는데 초반. 지금 뭐 한 9억대 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많이 6억 정도 차익이 벌써 났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 차익이 나려면은 이 재건축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음. 저는 이거 차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또 중요한 거는 원효로의 문제예요. 원효로의 문제. 원효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거의 이제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순 정도 되면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 실은 이 지역의 빌라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청하고 하면서 지금도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용산 일대 내에서 빌라 가격 흐름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의 빌라들은 한 8억대 내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역 지정이 된 애들이 있어요. 네. 지역들. 그리고 청파 1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보면은 14억 정도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12억에서 14억 정도. 그러니까 네. 구역 지정된 것과 추진하고 있는 것 단지들도 다 오르긴 했지만 지역들도 지정되고 안 되고의 가격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럼 내년 정도에 요렇게 한 12억에서 14억대로 구역 지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때를 놓치면 더 비싼 가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분당이 좋긴 하지만 차익 실현도 하면서 타이밍도 맞춰가지고 용산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거는 찬성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이번에 만료됐을 때 임대차 끝나면 바로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좀 어디에 갈아타기 할지 임장 다녀보시고 어려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삼성 레미안 41평을 네. 2018년도부터 거주 중인데 네. 지금 값이 많이 안 올라서 아.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안양 동안구의 비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 40평형대에 좀 살고 계시는 건데 생각만큼 네.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서 계속 좀 네네. 거주해도 투자 가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비산동에 있는 비산 삼성 레미안이죠? 네. 네, 요거 가지고 계시는데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안양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은 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평촌이 위치했어요. 네. 여기 이제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 평촌이 또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교육에 대한 학원가가 형성돼 있는 이 범계동이나 호계동 일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기존 수요자들이 많은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하니까 네.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인데다가
네. 또 과거에는 인도권에 뭐 GTX 뭐 들어선다 하면서 인도권 역사권이 또 들썩들썩했죠. 네. 이제 그런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곽권에 위치했어요. 그죠? 네. 뭐 물론 대단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호재에 좀 가려가지고 그렇게 뭐 가격이 여기 평촌이라든지 인도권 역사권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 정도는 이 중심권 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도 물론 경강선이라는 호재가 있어요. 인도권을 통해서 이제 판교까지 연결되는 호재는 있지만 실은 여기 최근에 규제가 해제가 됐잖아요. 네. 예,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요겁니다. 지금 수요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에. 뭐 집을 살 사람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수요를 좀 살리고자 이번에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시키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라고 한다면 두 개의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실수요자분들. 아직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거나 1주택자가 뭐 갈아타기를 하거나 이런 일시적 2주택자 이런 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고 반대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주택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분들은 이제 투자 수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택 이제 좀 더 필요한 주택 이상으로 주택을 매수를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수요자 같은 경우 이렇게 규제 완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수요자분들은 실제로 이제 대출을 많이 끼고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금리예요, 금리. 그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오른다. 지금도 금리가 고금리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이 이자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투자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 정부 때 투기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규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를 포커스로 잡고 규제가 들어갔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규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투자 수요도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는 투자 수요가 가장 이 규제에서 억눌려 있던 그 족쇄가 뭐였냐면 세금 문제였거든요. 이 세금 문제가 풀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는 투자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실수요자는 여전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일기 신도시에 확실하게 재건축 이슈 또 위쪽에는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업무타운 호재 또 GTX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가격이 주변 지역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네. 그 역사 이 GTX라는 호재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실제로 투자 수요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입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비산동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4호선 역세권 평촌역이나 범계역, 인덕원역 역세권 쪽에 신규 아파트나 아니면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바라볼 수 있는 단지 쪽으로 들어갈까요? 본인이라면 어느 쪽 가실 것 같습니까? 인덕원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가 더 많은 지역도 왜냐하면 투자 수요자분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지역들이 더 많이 뛰고 또 가격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비산동도 모든 교통 호재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강력한 지역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규제도 풀렸으니까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아타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양 지역 중에서도 조금 더 중심 지역으로 옮기자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여러분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대표님과 함께하는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고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이럴 때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분해서 그 안에서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대1 상담을 통해서 그런 전략들 세워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대1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